아이. 12월 28일 수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네, 새벽부터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권을 중심으로 내린 눈이 얼어서요. 도로에 살얼음 낀 곳이 많으니까 오늘 아침 빙판길 조심하십시오. 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네, 오늘도 안전하게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어제 생방송 시청 인증샷 이 두 분 뽑았습니다. 자막 나갑니다. 네, 저희 상품이 영화 티켓인 거 아셨는지 연말에 영화 보러 가야지라고 해주신 희4660님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보는 프로 갈아탔어요라고 해주신 코니코코 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상클 보시다가 또 갈아타시면 안 됩니다. 네, 일단 들어오셨으면 더 이상 환승할 수 없습니다. 계속 쭉 계십시오. 이 두 분께 영화 관람권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나고 저희가 직접 두 분 뽑습니다. 이 생방송 보고 계신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로 클래스 꼭 달아주십시오. 네, 오늘도 상클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머니클래스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는 네. 요즘이죠. 전세족 생존법 알아보고요. 상클 라이프에선 막을 내린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소식부터 최근 퍼진 돈 없는 연예계 가짜뉴스 실태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뉴스나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생방송으로 상클 하실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도 또 해외에서도 해외 인증샷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아, 그러게요. 네, 끝까지 상클 해주시고요. 날씨부터 빨리 챙겨보겠습니다. 김민재 기상캐스터. 이 서울 경기 지역에 간밤에 눈이 조금 내렸던데 이런 눈이 폭설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네, 언뜻 눈이 많이 내리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처럼 약하게 내리는 눈이 오히려 도로에서 쉽게 얼고 운전자나 보행자가 방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호남, 제주 산지에 약하게 눈발이 날리겠고요.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청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편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의 아침 기온은 모레까지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매우 춥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어제와 비슷한 추위를 보이겠고 한낮 기온 보시면 어제와 달리 오늘은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춘천 영하 8도, 서울, 대전 영하 4도까지 내려갔고요. 낮 기온 서울, 인천 영하 2도, 춘천, 청주 영하 1도로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연말까지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서 영하권의 추위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옷차림 두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흔히 라이더라고 부르는 이 배달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첫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걸 네. 보니까 이 라이더 10명 중에 4명이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원인 1위는 촉박한 배달 시간에 따른 무리한 운전이었고요. 네. 특히 요즘 같은 빙판길에는요. 주문한 사람도 또 배달하시는 분들도 안전한 배달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교통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코끝이 빨개지는 추위와 함께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또 밤사이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에서는 눈과 비가 내려서 도로가 젖어 있으니까요. 출근길 감속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내도로 상황 살펴보니까 어제와 비슷한 흐름 이어갑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그리고 동작대교 주변이 혼잡하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성수 쪽으로 성수분기점 주변이 많이 막히는데요. 지금 중랑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가는 데는 23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분당 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 들어올 때 이용하게 되는 분당수서로는 청담대교 방향으로 수서 나들목 주변이 많이 혼잡하고요. 올림픽대로는 김포 쪽으로 오늘 정체가 심한데요. 한남대교 주변 지나기가 특히나 어렵습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수원신갈 부근에서 이제 5km 구간 막히는데요. 여기는 도로가 젖어 있으니까 감속 운전 잘해주셔야겠고요. 더 가서는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까지 7km 구간 정체입니다. 전자석 안전띠 착용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복역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출소했는데요. 김 전 지사는 이번 사면을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이명박 씨도 남은 형기와 벌금이 오늘부터 모두 면제됐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창원교도소 문 밖으로 나옵니다. 부인 김정순 씨,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과 먼저 인사를 나눕니다. 교도소 앞에는 1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사면을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특별 사면을 단행하면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도 남은 15년의 형과 벌금 82억 원까지 모두 면제받았습니다. 이 씨는 이미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어서 향후 건강 상태에 따라 퇴원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군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했던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들이 이번 사면 대상에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총괄했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대거 사면됐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 사면이 법과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이틀 전 북한의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린 우리 군이 어제 또 한 번 긴장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또 포착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급하게 공격 헬기까지 띄웠는데 알고 보니 무인기가 아니라 새떼였습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의 대응 태세를 비판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또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5시간가량 비행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걸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오후 1시 군 레이더에 미확인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우리 군은 곧바로 북한 무인기일 가능성을 놓고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통지하고 보도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헬기와 공군 전투기들이 출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종사가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무인기가 아닌 새떼였습니다. 군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어제와 유사한 절차로 작전을 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신속한 판단을 우선시한다면서 이 같은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새벽에도 인천과 경기 북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항적이 포착돼 공군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은 이 미상의 항적이 일단 북한 무인기의 흔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어떤 물체 때문이었는지 추가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공군 전투기가 출동하는 과정에서 인천과 경기 고양, 서울 일부 지역에서 굉음 신고가 빗발쳤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도 너무 놀랐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가던 KTX 고속열차가 어제 저녁 7시 15분쯤 고장이나 대구 수성구 고모역 부근에서 비상정지했습니다. 승객 417명은 다른 열차로 갈아타고 밤 9시쯤 부산역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하행선 고속열차 30대 운행이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 50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코레일은 전기장치 중 일부에서 고장이나 멈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피의자가 자신의 연인이었던 50대 집주인도 넉 달 전에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웃들은 두 사람을 부부 사이로 알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시신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경찰 과학수사대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숨긴 30대 남성 피의자가 살던 곳입니다. 피의자는 이 집의 주인 50대 여성도 지난 8월에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웃들은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간식이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고양이 데리고 캠핑을 엄청 자주 다녔거든요. 그런데 올해 늦은 여름부터 여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여성을 살해한 뒤 강가에 버렸다고 진술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안 보이길래 한 번 안 보고 울었다고 만나서 장난감 건드려고 가서 있다고. 여성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은 피의자가 계속 갖고 있었고 실종 신고 등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관련 조사도 벌였지만 아직 별다른 특이 사항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지금 생방송 보시면서 재미있는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십시오. 두 분을 뽑아서 영화 관람권을 보내드립니다. 해시태그 샵 JTBC 상암동 클래스 함께 달아주십시오. 오늘은 새로운 기자가 나왔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할 만한 국내 이슈를 소개합니다. 도시락 이슈 공다솜 기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신이 잠든 사이 벌어진 나라밖 소식들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월드클래스 이원주 캐스터도 함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이도성 기자 왜 안 나왔습니까? 이도성 기자가 예.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꼭 나오고 싶다는 거 저희가 네. 무슨 소리냐, 우리 걸리면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지. 집에 있어라. 라고 지금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오늘 공다솜 기자 대신 잘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이도성 기자가 아침에 열심히 하라라는 이제 격려의 문자도 보내줬는데 아, 그래요? 제가 어디 한번 이 자리 노려보겠습니다. 오, 각오가 남다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얼른 네. 만나볼까요? 각오가 남달랐는데 기대가 됩니다. 네, 빠밤 하는 거 아시죠? 네. 자, 기대되네요, 정말로. 오늘 이제 전해드릴 첫 번째 도시락 네. 빠밤. 바로 수학 말고 수학 낭군님. 말고 낭군님입니다. 아, 네. 네, 지금부터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브라질의 한국인 집단 농장 돌나라 오아시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 그 뉴스룸의 탐사 보도팀이 꾸준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한 차례 앞서 보도한 내용이 뭐냐면 이 농장에서 이제 농장 설립자 70대예요. 근데 네. 그 아이들이 뭐 낭군 여보라고 부르고 있다. 뭐 이런 걸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가 있어서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번엔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돌나라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창립자에 대한 이상한 세뇌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그 실체를 직접 들어보시죠. 예. 네. 수학 공부하는 하라는 게 아니라 신학과의 성직자의 교육을 돌나라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대부분 내부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로 들어가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단 농장에서는 사실상 교주의 말이 곧 법이어서 대안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70대 남성이 자기의 남편이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뭐 남성을 끌어안게 하도록 교육시키고 있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아, 너무 황당합니다. 근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충격적인 폭로 더 있었습니다. 네. 전 돌나라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런 교육에 성적인 내용도 있었다는데 아이고.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성기십자가라는 교리가 있는데 돌나라 여신도들을 창녀들이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더러운 너희들에게 씨를 퍼뜨리러 왔다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거 솔직히 전 이 보도 볼 때마다 이게 북한인가 한국인가 싶은데 솔직히 지금 나온 요 내용은
김정은이 봐도 이건 조금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아동학대 아닙니까 지금 이거?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전북 완주경찰서가 그래서 돌나라 설립자 박 씨에 대해서 아동학대 혐의로 지금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도시락은 뭔가요? 하나, 둘, 셋 하면 빠밤. 네. 하나, 둘, 셋, 빠밤. 빠밤. 맞습니다. 절도범을 구겨버렸어요. 어머. 절도범 구겼어요. 네. 화가 났군요. 네. 익숙치 않은데 네. 마지막 도시락 바로 절도범을 찾습니다입니다. 네. 이제 오늘같이 눈 오는 출근길에 되게 잘 어울리는 소식인데요. 먼저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사진일 텐데 어유. 우리에게 익숙한 굉장히 귀여운 디즈니의 어떤 캐릭터를 닮은 눈사람입니다. Let it go, let it go. 그다음 가사를 모릅니다.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가 생각나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저 눈사람은 눈이 굉장히 많이 왔던 지난 26일에 광주시 봉선동의 한 카페 직원들이 직접 만든 눈사람입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진짜. 조형학과 네. 나오신 분들인가요? 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황당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남성이 눈사람의 머리와 상반신 부분을 그대로 떼어서 들고 도망갔습니다. 어머. 아니 저걸 저렇게 들고 간다고요, 갑자기? 네, 카페도 정말 황당한 상황에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오늘같이 눈 내릴 때 출근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출근길이 너무 고되고 침대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이렇게 지금 그 어려움을 뚫고 출근해 있는데 카페도 사실 이런 비슷한 마음으로 만든 눈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부수긴도 왜 부숴? 잘 가져가지. 그러니까 왜 하필 상반신만 가져갔는지. 그래서 사실 폭설에도 출근을 하는 이런 시민들이 웃음을 조금 전해주고 싶다 이런 네. 마음으로 직원들이 무려 2시간 반 동안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누군가 그걸 훔쳐가자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받았다 그럴 이런 것 같아요. 글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본 누리꾼들도 사실 저거 절도 아니냐, 절도죠. 남의 걸 훔쳐가는 거 아니냐 같이 화내주었는데 사실 뭔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누군가의 정성과 기쁨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 뭔가 가장 나쁜 범죄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아는 변호사님께 물어보니까 절도죄 좀 어렵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진짜 이거 얼마나 잘 만든 겁니까? 공심을 파괴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공다솜 기자 잘 들었고요. 다음은 이용주 캐스터 월드보이 만나보겠습니다. 월드보이 얼마나 따끈따끈한 소식 준비돼 있을까요? 굿모닝 대한민국. 하지만 굿모닝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자, 화면 보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바티칸 교황의 성탄 미사 장면입니다. 특히 카톨릭에서는 이 예수님 생일인 이 성탄절 아주 중요한데요. 이렇게 미사를 주례해야 할 주교가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라졌다뇨? 납치되거나 뭐 안 좋은 일에 연루된 건 아니에요? 다행히 마피아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니고요. 현지 시간 27일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시계 알람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를 주최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겁니다. 아이고. 이탈리아 북동부 비토리오 베네토 교구의 코라도 피치올로 주교가 주인공인데요. 이 피치올로 주교 성탄 미사 준비를 마치고 24일 밤 9시에 잠깐이 쪽잠을 자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자정에 시작하는 밤 미사에 맞춰서 밤 10시 45분에 알람을 조정을 했는데 이 알람이 울리질 않았습니다. 오후 10시 50분으로 맞춰야 되는데 오전 10시 45분으로 알람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울리질 않은 겁니다. 가뜩이나 연말일이 많았던 피치올로 주교님은 본의 아니게 꿀잠을 주무시게 됐던 거죠. 저희 제작진들도 사실 새벽 4, 5시에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 전에 오전, 오후 다 확인하는데 꼭 확인해야 돼요. 저희가 안 일어나길 바라는 일이 일어난 거네요. 그렇죠. 미사는 어떻게 됐나요? 그다음에 다행인 건 뭐냐면 미사는 다른 성직자분께서 진행을 했고요. 주교님은 이제 나중에 보조사제가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때 잠에서 깨셨는데 보조사제는 주교님이 뇌졸중이나 이런 병으로 쓰러진 줄 알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가슴을 쓸어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주교님이 너무 송구스럽다고 성도들한테 또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래도 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네, 인간적인 면모가 또 드러났으니까요.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최근 폭설과 혹한, 강풍으로 이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네. 구조대원들조차 도움을 주기 힘든 이 최악의 상황에서 정말 영화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23일 나이아가라 폭포로 여행을 떠나던 한국인 관광객 9명이
폭설로 도로에 차가 옴짝달짝 못하게 되면서 도움의 손길을 위해서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눈을 치울 삽을 빌리기 위해서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고 헤매던 중에 한 가정집을 발견하고 이 문을 두드렸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뭐죠? 궁금해요. 아, 기적 같은 일이 나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집주인을 이제 따라서 들어갔는데 한국인 여행객이 거기서 마주한 것은 식탁에 제육볶음과 닭볶음탕. 어머, 이런 따뜻한 한국 음식이 차려져 있던 겁니다. 뭐죠? 헨젤과 그레텔인가요? 막 음식 먹으면 막 집에 같이 못 나가고. 아, 그건 너무 부정적인 얘기고 문을 열어준 이 집주인분이 치과 의사인 40살 알렉산더 캠파냐 씨와 그의 아내분이신데요. 캠파냐 부부는 한국 음식 팬이셨고 마침 한국 음식으로 성탄전야 만찬을 즐기려고 했는데 추위와 폭설에 고립된 여행객의 도움을 구하는 이 손을 잡아주게 됩니다. 근데 이 여행객은 신기하게도 한국 사람이었다. 이게 무슨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나. 평택에서 오셨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캠파스 부부는 이들에게 잠자리까지 제공하면서 성탄절 전야를 함께 음식과 이야기로 따뜻하게 즐겼다고 합니다. 캠파냐 부인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We will. We really feel we've made lifelong friends, and several of them have invited us to visit them in Korea. It was our pleasure. Thank you. 아무리 폭설이 이렇게 내리고 있어도 사실 선뜻 낯선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뭐 제공해주고 집이 열어주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외에도 이 버팔로와 로체스터 사이 소도시 바솜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뉴욕타임즈 기사인데요. 이름만 호텔인 엘라바마 호텔 식당 주인 보니 우드워드와 직원들이 조난자를 돕기 위해서 식당 의자를 붙여놓고 침상처럼 만들고 페이스북에 따뜻한 커피가 있으니 갈 곳이 없다면 이쪽으로 오라는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마법 같은 일이 또 일어났죠. 이웃 주민들이 담요와 침낭, 고기, 햄, 빵, 핫 초콜릿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왔고 어떤 주민은 눈 속에 갇힌 차를 끌어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23일부터 성탄절 아침까지 48시간 동안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식당 바닥을 닦고 또 나중에 온 사람들은 몸을 녹이도록 도와주는 등 굉장히 훈훈한 감동 스토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와, 아니 진짜 엄청난 폭설이잖아요. 안타까운 소식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이렇게 따뜻한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 주세요. 예, 앞서 본 것처럼 혹한도 녹이는 이 온정, 따뜻한 온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꼭 그렇게 다 가져야만 했냐? 이런 싶은 김래원 씨인가요? 네, 비슷했습니까? 네, 한파에 양심마저 꽁꽁 얼려버린 현장이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커다란 TV를 옮기고 있습니다. 네. 이사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손 없는 날 촬영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상자 없이 덜렁덜렁 지금 TV만 나르는 게 굉장히 수상해 보입니다. 설마 이것도 절도인가요? 역시 또 이 감이 좋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버팔로 지역인데요. 폭설로 난리가 난 틈을 타서 가전 매장은 물론이고요. 생활용품을 파는 상점과 주류 판매점이 가릴 것 없이 약탈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찍혔잖아요. CCTV에 다 찍히고 있는데 모르는 건가요? 뭐 거리낌이 전혀 없는데요. 뭐 저분들한테 지금 뭐 CCTV가 뭐 대수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뭐 경고음이 나오고 뭐 그래도 도둑질을 멈추질 않는다 그래요. 경찰이 거리를 순찰하면서 꾸준히 막 경고 방송을 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경찰차가 눈에 갇혀서 신고를 받아도 제때 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자 더욱 빠르게 도시가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눈도 가뜩이나 많이 와가지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너무해요. 네, 제 안에 남아있던 인류애가 삭제되는 순간인 것 같고요.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0년 만에 가장 치명적인 겨울 폭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 뉴욕주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120cm 눈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도시 정상화까지도 꽤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절도 말고 훈훈한 소식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보시죠. 예, 이번엔 요 남성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술에 취한 듯 막 비틀비틀 대면서 나타나더니 손을 유리창을 갑자기 대머리 공룡처럼 쾅 하고 박아서 부수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충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뭐 아랑곳하지 않고 우통도 벗은 채 콘도 안을 막 배회합니다. 아니 무슨 차력쇼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머리로 유리창을 박살을 내죠? 그러게요. 이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면 정말 이 초인적인 머리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놀랍게도 브라질의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수상한 소리를 듣고 여성 투숙객이 나오자 막 심지어 덤벼들기까지 했다는데요.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남성 의식을 잃고 쓰러지더니 그대로 아이고.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영상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콘도 안으로 머리로 들어간 거며 왜 또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겁니까?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의 자택에서 대마초와 환각 버섯 등의 이 마약이 또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사건도 당시 마약에 취해서 벌인 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일단 남성의 사인은 과다 출혈인데 정확한 파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여성 투숙객 있잖아요. 그 공격당한 녀석은 좀 괜찮나요? 정말 다행히도요. 이 봉변을 당한 여성은 영국 국적의 장기 투숙객으로 알려졌는데 크게 다친 곳은 없지만 아무래도 이 정신적 충격에 크게 받으셔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브라질의 마약 문제가 심각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당국이 단속에 애를 먹는 가운데 마약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가 일상 속으로 파고든 모습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네요. 월드클래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성분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좀 빨리 회복되면 좋겠어요. 네, 나라박 이슈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보이 이용주 캐스터 그리고 도시락 이슈의 공다솜 기자였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공다솜 기자.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Hold me tight baby you're my everything 널 만나고 난 변했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I'm in London, London boy 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빌라왕 위의 건축왕, 전세족 생존 방법은 이 1000채 넘는 집을 가지고 있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에 이어서 전세 보증금 266억 원을 가로챈 건축왕, 또 60채의 빌라를 소유했던 20대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까지 최근 잇따라 터지는 전세 사기 사건으로 세입자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어제 국토부 앞에서 이렇게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한 가정의 전 재산, 인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오늘 이 내용 시청자 여러분 꼭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날이 판치는 전세 사기,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전세를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일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이 돈 흐름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게 또 많이 복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이 전세 사기 수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한데 좀 어떤 수법인가요? 이게 단독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뭐 한두 채도 아니고요. 1000채 정도는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흐름 자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시다시피 이제 상위에는 건축주가 있습니다. 빌라를 지어야 됩니다. 신축 빌라에서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건축주하고 이제 브로커 관계가 있는데 이 브로커라고 하면 아마 양심을 버린 일부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의뢰를 하고 수수료를 주겠죠. 분양을 하게 되면 얼마 주겠다. 임차인을 높게, 전세금을 높게 맞춰달라고 하면 이 브로커 분들은 세입자를 구하는데 일반적인 가격이 아니라 높은 전세금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자 지원금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할 수도 있는데 전세금을 시세보다 훨씬 더 높게 맞추게 됨으로써 벌써 거기서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면 전세금을 받죠. 그러면 건축주한테 전세금을 입금하게 되고 집주인은 건축주는 자기가 명의자가 되면 뒤에 관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바지 사장을 또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지 사장한테 명의를 넘기게 되고 결국에는 임대차 관계는 바지 사장과 세입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뉴스 나오는 빌라왕은 어떻게 보면 바지 사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가해자인데 법적으로는 가해자인데 이게 또 따지고 보면 이게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큰 굉장히 사슬에서 어떻게 보면 큰 사슬에서 보면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래나 저래나 세입자가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 뉴스를 보면 이렇게 뭐 어떤 수법인지 어렴풋 알았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알겠네요. 전세 사기 수법 생각보다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팀처럼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전세금 떼먹는 악성 임대인 순위를 쭉 매겨보면 사실은 지금 나오는 그 빌라왕 겨우 8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왕보다 더 많이 떼어먹은 사람이 위로 7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증보험 사고가 난 금액을 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기니까 네네. 8위가 나오는데요. 이게 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뭐 춘추 전국 시대도 아니고 왕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프 보시다시피 8위밖에 안 되고요. 646억 원. 1위가 646억 원인데요. 이게 드러나고 사고가 난 게 이 정도고요. 네. 드러나지 않은 왕들은 지금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게 전체냐라고 보시면 안 되고 네. 사고가 안 난 곳들도 훨씬 더 많은데 추이를 한번 살펴보죠. 네. 보증보험 사고 추이가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지금 또 나의 임대인이 빌라 왕인지 모르는 순진한 세입자들이 지금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계약 만기가 돼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받아. 그렇게 알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2023년 내년에는 제2, 제3의 빌라왕 사건들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와, 아까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래프 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네. 이 와중에 정부가 내년부터 이 아파트 등록 임대 사업자 이 제도를 다시 부활시킨다고 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시국이 좀 이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빌라왕을 더 양산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긴 하거든요. 빌라에 대한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있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건 아파트 대상이거든요.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빌라는 전세가율이 한 80에서 90% 정도 되는데 네. 아파트는 50에서 60% 정도이기 때문에 또 표준화도 되어 있어서 빌라왕처럼 이렇게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는데 문제는 빌라왕처럼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사기를 하는 경우는 뭐 빌라에 많이 집중이 되지만 네. 후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본의 아닌 빌라 사기가 되는 경우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아파트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고 주택 가격,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 네. 아파트에서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월세로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를 많이 하는 거는 괜찮은데 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등록 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주택수 제한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1000채씩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파트 임대 사업이 부활되는 건데 빌라는 사실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 같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많이 양산되는데 네. 아파트는 좀 괜찮다 싶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도치 않은 맞습니다. 전세금 못 돌려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 소장님 보증보험 들고 또 등기부 등등 꼼꼼히 확인하라 이런 조언이 많이 온라인에도 나오는데 사실 이게 충분치 않은 것 같거든요. 네네. 정부가 그래서 여러 세입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곳도 있고요. 네네. 좀 이런 거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이제 집주인 동의 없이 뭐 4월 달부터 내년 4월이죠. 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세금 체납을 뭐 확인할 수 있다. 네.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경공매 시 확정일자 이후에 세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우선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극히 진작에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니 세입자 전세금 보호가 우선이지 집주인 개인정보 보호가 저는 우선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한 건데 저는 안타까운 게 여전히 세입자한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니들이 확인해. 정부는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못 챙기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먼저 챙기게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모르면 안 챙기게 되는 게 너무... 이번 피해자들이 2030 사회 초년생들이거든요. 네. 세금 체납 이야기하면 짜고 치는 브로커 부동산이 문제 없어. 원래 다 이래. 괜찮아라고 하면 사회 초년생들은 아 그런가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니들이 알아서 확인해라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소장님 보시기에 전세족들을 그럼 근본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우리가 에스크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에스크로 제도가 뭐냐면 우리가 쇼핑몰 할 때 돈을 입금하면 쇼핑몰 회사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안전하게 계약된 걸 확인하고 돈을 돌려주거든요. 네네네. 근데 전세금도 이렇게 에스크로 제도를 만들게 되면 허그 같은 공공기관에서 보이시죠? 허그 같은 공공기관에서 돈을 계약금을 먼저 받고요. 네. 체납 사실, 다주택가 얼마가 되나 권리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계약을 진행시키면서 임대인한테 돈을 입금해주는 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위험하다, 안 돼. 계약금을 다시 세입자한테 돌려주면서 계약 해지를 시키는 이런 에스크로 제도를 저는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일단은 믿을 만한 데서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중간에. 공공기관에서 잠시 보관하고 세입자가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세금 체납이라든지 문제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문제 있다라고 하면 계약을 진행시키면 안 되고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돈을 집주인한테 입금하는 이런 안전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미비가 돼 있으니까 필요하다 앞으로 지금 맞습니다. 있다는 게 아니라. 네네. 그렇군요. 당장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도 이제 뭐 계약이 끝나가거나 네. 새로 이제 3월달에 또 학교 보내는 분들, 네. 뭐 또 이사를 가야 돼, 전세 계약을 해야 돼요. 네. 이런 지금 불안한 시국에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 요령 좀 알려주세요. 저는 1순위가요. 네. 물론 많은 부동산들은 양심적입니다. 네. 일부 브로커 부동산들이 있는데 부동산 한 곳만 믿지 마시고요. 두세 곳 정도 시세 정도는 가장 중요한 게 시세인데 네. 아파트는 그래도 좀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발품, 손품을 팔아서 두세 곳 정도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요. 소위 말하는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네요. 크로스 체킹해야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예방이 최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보증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몇십만 원 아까워하지 마시고 아파트는 뭐 확정일자 정도 받아도 되겠지만 아파트가 아니라면 보증보험 가입하셔야 되고 보증보험이 거절되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보증보험 회사에서 거절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또 월세 같은 경우 빌라 같은 경우는 저는 가급적이면 월세 전세보다는 좀 월세를 좀 가는 게 좋겠다. 그 많이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라면 월세를 가는 게 좋겠고 다섯 번째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계약할 때 집주인 직업 있잖아요. 주택 수도 확인해야 되고 직업을 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직업이 뭐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 대기업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위험하게 임대 사업을 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뭐 임대 사업자다. 아니면 그냥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주택 수가 몇 채가 되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신을 키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은 게 이사를 가서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데 네. 집주인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더 해봐야 되고 부동산도 막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고 뭐 이게 안타깝습니다. 필요한 이제 시대가 됐네요. 네네, 꼭 맞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연예계 뜨거운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JTBC 엔터뉴스팀 황소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뜨거운 소식, 날씨 추우니까요. 첫 번째 소식 바로 준비된 영상부터 보여주시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드라마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받아서 지금껏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내린 재벌집 막내 아들. 금토일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무려 마지막 회 전국 시청률이요 26.9%를 기록하면서 종영했습니다. 그런데 황 기자님, 저 이 얘기부터 하고 싶어요. 그 마지막 회 끝나자마자 열애설이 송중기 씨가 터졌는데 또 쿨하게 인정을 했잖아요. 네, 종영 직후에 알려진 소식이 송중기 씨의 열애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열애를 또 쿨하게 인정을 해서 많은 축하를 받았는데요. 네. 지난해 지인의 소개로 만난 비연예인 영국 출신의 여성과 열애 중이라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소속사 측은 송중기 씨가 한 여성과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려진 교제 사실 이외의 정보들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좀 궁금했던 게 황 기자님 미리 알고 계셨나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송중기 씨가 여자친구를 속이거나 뭐 숨긴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귀국 당시에도 함께 하기도 했었는데 옆에 이제 그걸 기자들이 다 포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스태프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외국인이 여자친구랑 만난다라는 설이 있긴 했었지만 에이 뭐 다들 이런 반응이었고 정작 옆에 있어도 스태프로 알게 되는 그런 일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자친구를 확인해서 다시 정정 보도를 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그 사진 속 그 여성분 맞죠? 귀국할 때 옆에 계셨던. 네, 그렇죠. 지난 7일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미디어 컨퍼런스가 있어서 싱가포르에 다녀오셨는데요. 그때도 함께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이제 스태프들에게 여자친구라고 소개도 했고, 그리고 팬들도 이제 그런 사진들을 포착해서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팬들도 이제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던 사실인 거죠.
굉장히 쿨한 연애를 이어가고 있어서 SNS 상에도 두 사람의 모습이 뭐 공개되기도 했고요. 뭐 근데 사실 결혼설이나 이제 임신설, 뭐 이제 여자친구가 영국 배우 출신 이제 뭐 저희가 접했던 이제 케이트 루이스 사이더스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네네네. 그런 설에 대해서는 모두 함구를 해서 사실 확인된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뭐 누구면 어떻습니까? 행복하게 잘 연애하시면 되죠. 맞아요. 이 열애 소식에 잠깐 묻힌 우리 재벌집 막내 아들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 올해 방영된 미니 시리즈 중에서는 최고의 성적으로 이제 올해 피날레를 장식을 했는데 원작과 결말이 좀 달라가지고 좀 팬들 사이에서는 말들이 좀 있었죠. 이용주 캐스터는 좀 실망했다. 근데 저는 좀 뒤늦게 몰아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아, 재밌으셨어요? 네. 근데 원작하고 좀 결말이 다르긴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원작이 있는 작품의 경우에는 이제 원작의 팬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원작과 결이 얼마나 다르냐 이제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 네. 드라마의 큰 흐름은 사실 원작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원작의 재미를 잘 구현해냈죠. 하지만 결말이 좀 달랐습니다. 네. 원작의 경우에는 순양가를 사려고 했던 진도준이 끝내 순양가의 주인이 돼서 죽은 윤현우를 이제 윤현우의 넋을 기리는 모습으로 끝이 나거든요. 근데 사실 드라마에서는 참회에 보다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국민 청문회를 통해서 20년 전 진도준의 죽음과 관련한 진실을 밝히고 이제 재벌가의 민낯을 드러내서 순양가를 진씨 가문의 세습이 아닌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꾸는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진도준에 대한 참회나 윤현우에 대한 참회로 묵직한 엔딩을 선사했죠. 뭐 결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인기를 정말 많이 얻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사실 그 인기 비결 중에 하나가 막 휘몰아치는 빠르게 전개되는 그 스토리였지 않을까 싶어요. 속도감이 있었어요. 네. 속도감도 있었지만 이 작품의 경우에는 사실 1987년부터 2000년대까지 진도준 개인의 선택과 격변의 현대사가 아주 적절하게 버무려져서 굉장히 퍼즐처럼 잘 맞춰졌습니다. 네. 그리고 겉은 재벌인데 속은 평범한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네. 평범한 서민인 진도준의 인생 2회차를 맞아가지고 미래를 아는 자로서 권력 관계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미래를 꿰뚫고 있는 유일무이한 사람이 막강한 부의 권력인 순양가에 맞서서 굉장히 오묘한 좀 심리전을 펼쳤잖아요. 그 점이 굉장히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계물이 가지고 있는 판타지 요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다 이제 현대사를 버무리니까 맞아요. 굉장히 판타지 요소를 더 극대화시키는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이런 거 다시 보게 되고 네. 재밌었어요. 굉장히 미술이나 특수효과에 열을 올려서 현실 고증에 굉장히 힘을 쓴 게 굉장히 몰입도를 높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저는 이성민 씨, 또 송중기 씨 이 중심으로 한 모든 배우들이 정말 탄탄하게 연기를 해준 것도 인기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연기가 좀 빼놓고 볼 수 없었죠. 특히 이제 뭐 진도준과 진양철의 애증서사는 시청자들의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이방인에서 시작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지나서 두 사람이 이제 굉장히 남다른 가족 관계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 관계성을 사실 송중기 씨와 이성민 배우가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성민 씨의 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등장부터 남다른 아우라와 포스로 화면을 압도했습니다. 냉철하고 엄격한 캐릭터를 생생하게 구현해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굉장히 그게 활력을 불어넣었죠.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는 아리송한 모습으로 또 연기를 했고요. 근데 병증을 앓게 되면서 굉장히 좀 돌변을 했죠. 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돌변한 모습은 굉장히 좀 가슴 찡하게 와닿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요 엘리베이터 속의 이 장면도 정말 명장면 중에 한 장면이었습니다. 맞아요. 눈빛이 굉장히 딱 돌변하잖아요. 네. 뭔가 날 좀 도와줘, 살려줘, 뭐 약간 이런 애절한 눈빛이 나오니까 전 굉장히 가슴이 좀 찡하면서 눈물이 좀 핑 돌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다시 보니까 또 소름이 또 돋아요. 또 몰아봐야겠네요. 또. 네. 근데 이렇게 주연뿐 아니라 저희가 뭐 지난주 이 시간에 순양가 여자들에 대해서 다루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조연 배우들의 연기도 빼놓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직접 만나고 오신 배우가 있다고요? 네, 종영을 앞두고 이제 배우 김신록 씨, 그리고 박지현 씨, 그리고 조한철 배우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또 발로 뛰는 우리 현정. 네.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또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진양철 회장의 고명딸 진아영 역의 이제 김신록 씨를 만나는데요. 네. 김신록 씨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미워할 수 없다, 이제 밉지 않다고 해줘서 감사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늘 무언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결핍됐다고 느끼는 욕망의 캐릭터였잖아요. 근데 이 감정은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서니까 많이들 공감을 해주신 것 같다라고 밝혔고요.
시대 고증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화장이나 의상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로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속에 박정자와는 180도 다른 인물을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김진욱 씨 배우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야말로 열일 중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사실은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싶어서 며칠 전에 섭외 요청을 좀 드렸는데 네. 계속 지방 오가면서 다른 작품 촬영하고 계셔가지고 아. 한 두세 편씩 지금 촬영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넷플릭스 이제 그 스위트 홈 2와 3를 촬영 중이시고요. 또 조만간에 책을 발표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네, 1월 25일쯤에 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배우의 배우를이었나 제목이 이런 비슷한 제목이었는데 네. 곧 책을 내실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좀 취미가 책을 읽거나 철학 공부를 하는 게 취미라고 해요. 그래서 그녀가 쓴 책이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네. 네, 바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극 중에 그 진양철 회장의 손주 며느리로 활약했던 이 모현민 역 박지연 배우님 진짜 너무 인상 깊게 봤고 지금 완전 인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기자님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땠어요? 굉장히 미소가 인상적인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웃고요. 소탈한 드라마에서는 매력이 좀 약간 차가웠는데. 네. 네. 실제로는 굉장히 좀 미소가 많고 네. 그리고 굉장히 소탈한 매력이 매력적인 배우입니다. 그리고 인터뷰 전에 사실 좀 긴장했다고 했었는데 긴장감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여유롭게 대화하니 네. 보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저희 또 황 기자님이 직접 만나보신 배우 중에 조한철 배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 왕위를 두고 다투었죠, 형제가. 조한철 배우 직접 만났는데 이분이 또 뭐 수건을 선물했다는 것도 네. 있는데 혹시 가져오셨나요? 조한철 배우는 못다 이룬 꿈을 수건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카메라에 보이게 한번 비춰주세요. 네. 직접 제작을 해서 진동기 순양금융그룹 회장. 회장씨,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회장씨 못했는데 네, 이걸로 이제 소치하신 거죠. 이거 기자 간담회에서 저희 인터뷰에서 이제 종영 인터뷰에서 그랬군요. 이게 되게 센스 넘치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팬들이 아니라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조한철 배우 하면 코믹한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로 저는 좀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어때요? 유쾌하신가요?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약간 수다쟁이 면모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쾌한 분위기가 형성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다음 키워드로 또 바로 넘어가 볼 텐데 이번에는 재벌집 막내 아들과 분위기가 좀 달라서 다음 키워드를 바로 또 영상으로 보여주시죠. 네.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가짜 뉴스가 나왔는데 누가 어떤 가짜 뉴스가 퍼졌어? 우리 여기 톡파원의 홍상훈 PD님. 아. 홍상훈 PD가 출연진 이찬원에게 거액의 돈을 빌렸다. 하지만 홍상훈 PD 끝끝내 돈을 갚지 않아. AD님 어머님이 너무 놀라서 연락이 오셨대요. 고령의 어르신들은 이걸 보시고 진짜 믿으시는구나. 뉴스인 줄 알았으니까. 본업은 가짜 뉴스. 저도 정말 놀랐던 게 방송인이자 요리 사업가 백종원 씨가 사망했다 이런 보도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악의적인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네. 저도 제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 땡땡이가 죽었다. 뭐 땡땡이가 뭐 마약을 했다. 아이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막 퍼져서 네. 사실 이 가짜 뉴스 때문에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네. 사실 이런 거 어디서 접했냐라고 물으면은 대부분 다 유튜브에서 봤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네. 공통적으로 이제 백종원 씨의 사망 선물도 정말 난데 없었는데 네. 썸네일부터 굉장히 자극적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네, 각기 다른 유튜버가 백종원 씨가 100억 원의 빚과 아내 소유준 씨, 세 자녀를 남겨두고 떠났다라고 이제 세상을 떠났다라는 주장을 제기했어요. 네. 굉장히 뭐 불치병에 걸렸다. 그래서 뭐 돈도 너무 많이 들어서 뭐 한 그룹의 대표가 치료비를 대주기로 했다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좀 담겨서 퍼진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렇게 가짜 뉴스가 퍼지니까 백종원 씨가 곧바로 또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고요. 네, 백종원 씨가 점주들의 걱정을 덜어내기 위해서 직접 해명하면서 근황을 밝혔는데요. 지난 24일 자신의 브랜드 카페와 SNS에 저는 몸 건강에 아주 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잘 있다. 네. 네. 현재는 이제 해외에서 체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프로그램 촬영차 가 있었다고 하고 현재는 이제 귀국해서 연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뭐 고기 굽는 사진도 공개가 됐더라고요. 당사자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연예계에서 이런 가짜 뉴스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이제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요. 돈을 또 노린 거고. 그렇죠. 유튜브 수익. 막 클릭하시나요? 그런 거 뜨면? 아무래도 자극적인 제목이나 이런 걸 보면 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노려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이찬원 씨도 밝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톡파원 25시에 홍상훈 PD가 네. 출연진인 자신에게 거액의 돈을 빌렸지만 끝내 갚지 않았다라는 소문이 떠돌아서 네. 이걸 접한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전화가 왔다고 해요. 네. 사실 어르신들은 이런 걸 접하면 진짜로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동료 가수와 본인이 싸웠다라고 하니까 이게 임영웅 씨랑 싸웠냐라고 묻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네네. 사실 두 사람은 싸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죠. 해명을 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는 정말 당사자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근절돼야 됩니다. 제가 또 전직 팩트체커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가짜뉴스 관련된 이야기 더 있는데요. 저희가 본방송 끝나자마자 유튜브로 이어지는 상클 2기호시에서 우리 황소영 기자님과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퇴근 말고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황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눈이 내렸는데요. 내린 눈이 이미 얼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 상태입니다.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까지 눈 예보가 있는데요. 눈의 양이 많진 않지만 오늘처럼 약하게 내리는 눈은 쉽게 얼고 운전자나 보행자가 방심할 수 있어서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호남, 제주 산지에 약하게 눈발이 날리겠고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청은 1cm 미만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눈 소식에 더해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의 아침 기온은 모레까지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눈이 오는 지역도 어제 미세먼지가 남아있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춘천 영하 8도, 서울, 대전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영하 2도, 춘천, 청주 영하 1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서해안과 충남, 전북 내륙에는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연말까지 별다른 눈비 소식 없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떨어져 춥겠습니다. 감기나 독감 걸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독감 걸리지 않도록 이도성 기자한테 하는 말인가요? 네. 기온이 조금 오르나 싶었는데 역시 눈이 온 뒤에 다시 또 많이 추워지네요.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올해 마지막 날 또 새해 첫날엔 잠깐 풀린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오늘 수요일 본방송 끝나자마자 유튜브로 상클 2교시 이어지는 날입니다. 이어지는 연예계 결혼 소식, 또 송은이 씨와의 불화설 같은 각종 악재를 딛고 복귀한 개그우먼 김신영 씨 소식 등 이 베테랑 연예부 기자 황소영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상클 2교시 검색해주세요.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만나기로 하고요.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 상클하세요.